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3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고흐는 오늘날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입니다. 후기 인상파를 선도했을 뿐 아니라 현대 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화가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가난과 고독은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피카소나 샤갈 같은 예외 인물도 있지만 대부분 외롭고 힘든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가난과 고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거기에 정신질환까지 감당해야 했던 고흐에게는 화가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흐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흐가 사랑했던 여인 시엔입니다. 1882년 네덜란드 시기에 만난 매춘부 시엔은 고흐가 처음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임신까지 한 상태였던 시엔은 고흐 초기의 작품 슬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886년부터 시작된 파리 생활에는 베르나르, 고갱, 로트렉, 피사로 등의 화가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중 고흐에게 많은 영향을 준 고갱과 로트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머셋 멈의 소설 달과 6펜스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갱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흐와는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예술 공동체를 꿈꾸며 프로방스 아르에서 고흐와 작품 활동을 하던 고갱은 고흐와의 의견 대립과 고흐의 정신 발작으로 헤어지지만 화가로서는 가장 가까운 동지였습니다. 다음 로틀렉은 고흐를 인정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귀족 출신이지만 선천적인 장애로 작은 키에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로틀렉은 고흐가 정신질환으로 고민할 때 프로방스 아르를 추천해준 인물이었습니다. 고흐의 사후의 로틀렉은 비록 37살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위대한 예술을 이룩했으니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준 화방주인 탕기 영감이 있습니다. 가난한 고흐에게 그림 도구를 지원하고 기꺼이 모델을 자처하면서 세 점의 초상화를 남길 수 있었고 이 초상화를 통해 고흐의 작품 세계에서 차지하는 일본 풍속화의 영향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888년 프로방스 아르로 이주한 고흐에게 이웃이 된 우체부 롤랭이 있습니다. 고흐의 표현에 의하면 소크라테스처럼 긴 턱수염을 기른 남자라고 불렀는데 고흐는 우체부 롤랭과 그의 부인에 관한 그림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1890년 오베르에 정착한 고흐에게 위안을 준 정신과 전문의 가세 박사가 있습니다. 가세 박사는 고흐의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고흐와 가까워졌고 고흐는 가세 박사의 초상화로 답례했습니다. 고흐의 임종을 지켜본 가세 박사는 고흐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화가였다. 그는 인도주의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그림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엔을 비롯해서 고갱과 로틀렉, 탕기 영감, 우체부 롤렉, 가세 박사 등 여러 친구가 고독한 고우의 친구 역할을 했지만 가장 의지하고 함께 했던 인물은 역시 평생의 동반자였던 동생 태호였습니다. 단순한 형제 관계를 넘어 예술 세계를 함께 공유했던 정신적인 동지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고우가 죽고 6개월 만에 태호도 죽은 것입니다. 이때 태호의 부인 요한나는 남편의 시신도 고우와 함께 오베르에 안장하도록 했습니다. 오베르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무대가 된 평원 바로 옆에는 이들 형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고우를 찾아 오베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마지막 투어 장소이기도 하죠. 저 역시 이곳을 방문해서 추도했는데 방문객들이 묘비 앞에 해바라기를 갖다 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우 장례식 때도 해바라기로 관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묘비 위로 창공에 까마귀는 날아다니고 묘소를 찾아온 추모객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호의 아내 요한나는 남편이 죽은 후 두 형제 사이의 서신을 세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했고 작품도 잘 정리해서 전시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큰아버지 고우가 그린 아몬드 꽃피는 나무를 비롯해서 고우의 작품 대다수를 기부해서 197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반 고흐 미술관이 탄생하는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단일 화가의 전용 미술관은 규모가 가장 크고 200만 명이 넘는 연간 입장객이 방문하는 반 고흐 미술관은 세계 10대 미술관에 꼽힙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37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 비록 가난을 벗삼아 평생을 고독하게 보냈지만 그는 자신이 남긴 수많은 명작들로 하여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슴 속에 불멸로 남아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우와 함께 떠나는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